제가 오늘 고성욱의 판에서 이 건폭과의 전쟁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이 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진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안 해서 문제지. 그렇죠. 질에 질려서. 네. 지금 이제 그 강력하게 뭐 네. 의지를 가지고 네. 밀어붙이면 네.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고요. 네. 원래 이제 그 좌파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네. 뭐 이번에도 이제 그 원칙대로 경찰이 가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 해산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이제 그 너무 이게 저희가 좌파들의 투쟁력을 과대평가한 거죠. 그렇죠. 예. 실제 이게 붙어 보면요. 예. 저는 별거 아니다 봅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제가 열을 냈더니 좀 덥네. 자, 이재명 재판 상황부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어제 그 선거법 예. 재판이 6번째 어, 진행됐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그 김문기 씨 그 몰랐다는 거 있잖아요. 시장 때 예, 관련해서 이제 그 정민용 변호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황무성 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있잖아요. 압력 받아서 잘렸던 사람. 예, 예, 두 분이 이제 그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민용 변호사가 예, 뭐냐면 이제 2017년 3월 7일 날 이재명 시장이 그때 시장입니다. 고 김문기 씨에게 직접 전화한 걸 들었다. 직접 통화한 거 이런 이제 부분들을 정언했고요. 그다음에 그 황무성 사장은요.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김문기 씨한테. 김문기 씨가 씨로부터? 통화하고 시장님하고 좋아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주장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황무성 사장도 나와서 그때 그 대장동 사업이 말이 안 된다고 황무성 사장이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측에서 사장을 이렇게 잘라내려고 그렇죠. 그 당시에 정진상이나 유동규나 예, 얼마나 이게 그 협박 괴롭혔습니까? 네. 그런 이제 부분들을 다 정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재판의 핵심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재명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그 하나 핵심이죠. 네, 어제 그 이재명이 황당하게 네, 판사 보고 이제 그 판사님 내를 아십니까? 이게 안다면 아는 거고 신문을 보고 TV를 보니까 그렇지. 또 이게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건데 예, 이거하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김문기를 안다면 모른다가 이런 게 궤변을 들어놓더라고요. 근데 그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은 같이 이게 그 사업을 하고 대장동 오랫동안 이게 그 산하기관의 직원으로 동업자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그분이 극단적 선택하니까 불리하다 싶으니까 예, 대장동하고 이제 관련성을 자르기 위해서 예, 아예 처음부터 몰랐다 네, 이렇게 부인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하고 판사님 내 아십니까 모릅니까? 이거하고 이게 비유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판사가 정말 저 억장이 무너졌겠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그 황당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황무성 사장하고요. 네, 고 유한기 씨가 있잖아요. 극단 그래요. 선택하신 네네, 이분이 그 문자를 주고받은 걸 누구한테 입수했다고 이재명이가 제시하더라고. 예, 근데 그때 황무성 사장은 유한기 씨한테 그 문자 보낸 답을 못 받았다. 이런 데 정언이 있는데 네네, 그 어떻게 그 문자를 서로 캡처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제시하길래 어디서 구했느냐. 판사는 이제 검사가 물어도 또 압수해갖고 대답을 못 하겠다. 아마 그것도 이게 제가 보기에 좀 조작한 문자가 아닌가 누가. 왜냐하면 이게 황무성 사장 핸드폰에 그게 없다면 네, 그럼 이게 주고받은 걸 캡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당사자 핸드폰이 없는데 네, 따라서 이제 그 이상한 증거를 제시했는데 네, 나중에 판사가 이거하고 이게 재판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철회한 거죠. 재판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그들 딴에는 뭐 꼼수를 정치판에서 하듯이 재판정에서도 지금 여러 번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 재판은 예, 아마 이제 그 김문기 씨 끝나면 백현동으로 백현동은 이제 그 4단계 상향이 이거는 이제 더 쉽죠. 네, 솔직히 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는 또 주관적인 내면이니까 이제 그 여러 입장이 있는데 그렇죠. 백현동은 이제 뭐 확실하게 그거는 문서가 김인섭 씨 있으니까. 때문이고 이게 국토부에서 협박한 게 없다는 공문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한두 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거법 재판에서 만약에 100만 원만 넣으면 그 두 개 중에 둘 다 유죄라고 보시면 하나만 돼도 100만 원만 넘으면 이게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이는
이빨 빠진 지새끼가 됩니다. 이빨 빠진 지새끼. 원래 지가 힘이 없지만 근데 이빨까지 다 빠진 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때 배지 날라가죠. 당대표 날아가죠. 아무 방탄이 없어요. 쥐가요. 그저 앞니는 좀 세요. 근데 제가 갉아먹으려고 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나 하기에는 호랑이는 아니잖아 이재명이가. 예.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 원만 넣으면 모든 이게 방탄 갑옷이 벗겨진다. 네. 결국에 뭐 팬티나 속옷이나 입은 이재명이 되겠죠. 모든에게 방탄 갑옷은 다 벗겨진다. 네. 100만 원 넣으면 네. 배지 대표 다 날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심이잖아요 지금. 네. 이게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와도 이재명이는 당연히 항소할 거고 이건 2심 가고 대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통상적으로 이게 선거법 사건이니까 이게 모두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까? 원래는 이제 그 6개월은 안 되고요. 예. 원래는 이제 그 12개월, 30개월까지 633. 근데 뭐 지금 이제 그 어차피 1심에서 정인 신문을 다 했잖아요. 네. 결국 이제 2심하고 3심은 서류로 이제 거의 뭐 새로운 증거를 안 받아줍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거 빨리 끝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김명수가 또 9월달에 물러나잖아요. 네. 9월달에.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도 이제 뭐 기대하기 좀 어렵죠. 알겠어요. 네. 제가 우리 그 현장에서 아미고 회원님들 또 우리 자유파 시민 국민들 만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이재명이 언제 감옥 갑니까? 아니 그래서 그 질문 제가 대신 드릴게요. 이재명이 감옥 언제 가요? 지금 이제 선거법으로는 감옥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선거법은 이제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성공이고 뭐 집행유예 넣어도 네. 결국 이제 그 지금 대장동 그다음에 그 위례하고 쌍방울이 FC 있잖아요. 네네.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이 재판은 이제 그 아마 당군 일에 최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어허.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그다음에 FC가 기록이 뭐 20만 장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오래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감옥 가장 빨리 가는 거는 네. 새롭게 이제 그 영장을 새롭게 청구하는 겁니다. 네. 그게 그 지금 쌍방울 수원지검에 일단 갑옷부터 벗겨놓고. 그건 선거법이고 벗겨놓고 구속은 이제 그 새롭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영장을 재청구하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쌍방울, 그다음에 그 백현동, 네. 그다음에 그 성남지청의 정자동 판교 호텔 네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특히 그 수원지검에서 하는 쌍방울 수사 있잖아요. 네. 북한에 그 800만 불 보낸 거 있죠. 여기에 그 중앙일보 이번 주 초에 네.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 6월 안에 이 대표를 소환해서 기소 여부 가닥을 잡아내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6월 안에 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 지금은 이제 그 안부수가 3년 6개월 실형이 높고요. 네. 거기에 보면 이게 북한에 돈 보낸 게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이화영이가 지금 재판이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김성태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 800만 불이 결국은 이게 이재명 500만 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대납한 거다. 네. 이렇게 이미 안부수 판결문에 넣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300만 불은 이재명이가 방북 대가로 한 거다. 네. 그럼 이게 800만 불이 북한에 제3자 뇌물로 준 거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6월 중에 이재명을 소환해가 수사한다. 이 말은 이게 소환한다는 말은 며칠 뒤에 영장을 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중앙지검의 백현동은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김윤섭이 구속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원석 총장이 다 모을 겁니다. 중앙지검으로 다 사건을 모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백현동에 그 김인섭이 구속하고 나서 이제 그 이재명과 정진상이를 배임이나 거기 그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 쌍방울 사건하고 나머지 사건을 이렇게 모아서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 그게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걸로 구속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현재는 예.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올해 안에 이재명이 구속되면 감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올해 안에 이재명이 감옥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지금 이게 요즘 법조인들끼리 내기가 많아요. 아하. 술자리에서 내기 그 재미로 내기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네.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번에 후원금을 29분 만에 1억 5천 모았다고. 아니 1억 5천이면 3만 원짜리 많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3만 원 자자보다 5천 명이면 1억 5천입니다. 예. 아마 이게 아미고가 모아도 그 정도 29분 모을 우리 고성국 박사님도 29분이면 1억 5천 모을 겁니다. 그걸 이게 자랑이라고 야 나 29분 만에 1억 5천 채웠다 막 이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합해 볼까? 근데 요즘 이제 유행은 그 영치금 기록을 누가 깨느냐. 예. 이게 요즘 법조인들 사이에 영치금 있잖아. 교도소 가도 이게 영치금이 오면 이것도 돈벌이 짭짤하거든요. 그저 정경심이 영치금 현재 그 최고 기록이 현재 우리나라 기네스북 정경심이가 2년 만에 2억 4천. 그러니까 1년에 1억 2천 모았죠. 아유, 그러면 이재명이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좋겠네. 근데 이게 세금이 없어 영치금은. 그러니까 실수령액이 1억 2천이야. 연봉을 치면 이게 한 2억 대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30% 세금 있잖아. 예. 그러니까 현재 그 기록은 정경심이가 2년에 2억 4천인데 저는 이 기록을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현재 제일 유력한 후보자는 조국입니다. 조국이가 실형 2년을 받고 이제 곧 아마 항소심 선고되면 네. 거의 뭐 저는 변화 없다면 구속인데. 법정 구속. 근데 부인보다는 많이 모아야지. 아하. 부인이 2년에 2억 4천이면 조국이는 그래도 뭐 1년에 2억 4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력한 기록 갱신 후보는 조국이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유력한 게 저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이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영치금이 또 얼마나 들어올지. 그게 두 명이 지금 유력하고 거기에 다코스가 하나 있더라고. 예. 다코스가 있어요. 예. 바로 이제 김남국입니다. 김남국이 지금 영장 청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지난번 후원금 1등 했다며. 1등 했잖아. 지금 이게 또 교도소 가면서 나에게 뭐 아이스크림 나는 못 먹고요. 교도소에서 뭐 이게 뭐 라면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울면 여기 또 불쌍하다고 김남국이 예. 돈 모아주면 이게 또 다 코스죠. 따라서 이제 그 영치금 정경심의 기록은 조국, 그다음에 이재명, 김남국이 중에서 깨어질 가능성이 많다. 누가 깨느냐 이런 얘기죠. 다코스 하나 더 있는데. 누구? 저 양산에서 책방하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 세 명은 단기간에 들어갈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갈게요. MBC 압수수색이 있었죠. 예. 예, 이게 어떤 사안입니까? 이 MBC는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이거 임현주 기자가 있어요. 아나운서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예. 임현주 아나운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임현주 기자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이 사건은 MBC를 또는 이제 임현주가 옛날에 그 바이든 날리면 일 있잖아요. 예. 자막을 조작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도한 기자가 임현주 기자인데 이 사건은 이제 그 임현주나 MBC를 겨냥한 수사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제 뭐냐? 한동훈 장관이 청문회 할 때 그때 김남국이가 이모라고 발언할 때 그 청문회 있잖아. 예. 그게 청문회용 해가지고 이제 그 초보이나 또는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네네. 이걸 아마 이 청문위원이나 민주당에서 MBC에 누설한 것 같아요. 아하, 청문 자료를. 그럼 개인 사생활 정보는? 이것도 이게 불법이죠. 어. 그건 누설한 놈부터 잡아내야 됩니다. 아하. 뭐 예.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누설 안 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하겠냐고. 청문회용이라고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네. 이걸 이게 누설했는데 MBC가 이걸 이게 보도용이나 기자 이게 아니고 다시 이게 열린 공감 TV라고 있잖아. 나중에 또- 싸우가 더 탐사하고 두 개 쪼개지잖아. 예. 열린 공감 TV에다가 준 거죠. 아하, MBC가. 예. 열린 공감 TV가 또 이제 다른 놈한테 서모 씨한테 주고 또 이게 그놈이 김민석, 강서구 의원한테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강서구의 지금 무소속 의원 있잖아. 옛날에 민주당 성향이에요. 네. 강서구의 무소속 김민석 의원이 그걸 확보하니 서울시 의원, 예. 국회의원 말고. 예, 김민석이 그거 말고요. 예. 강서구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내한테 왔더라.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수사를 역으로 해본 거죠. 어디서 받고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그 영탁의 노래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이 서류가 왜 네가 왜 MBC에서 나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 역으로 추적하다 보니 그 서류가 네가 왜 MBC에서 나오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MBC를 수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정당하게 MBC를 압수한 이런 사건이지. 처음부터 MBC나
이면주 기자를 겨냥한 기획수사는 아니다. 한동훈 장관은 고소 고발인도 아니고 단순하게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MBC가 왜 언론 탄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니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MBC나 단체들한테요. 예. 제가 여기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예. 옛날에 우리 우파 MBC 사장들 많이 수사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철 사장도 처벌됐죠. 예. 그다음에 김장겸 사장도 고생했죠. 네. 그때 김재철, 김장겸 사장 때 MBC 압수 안 했을 것입니까? 그때 MBC 노조위원장이 네. 노조가 검찰 수사관을 친절하게 안내해서 여기 사장실 압수하세요. 어허. 이게 지금 MBC 3노조가 발표한 글입니다. 아니 옛날에 보수 쪽에 사장들 MBC 사장 탄압받고 수사받을 때 그때 검찰 수사관을 안내해가지고 MBC 안으로 들고 안내라고 한 게 MBC 노조 아니냐? 예. 엄마 언론 자유가 중요하면 그때도 MBC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이게 첫째 문제고 예.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채널 A죠. 채널 A. 예. 그때 이동재 기자가 무죄 받았잖아요. 네네. 한동훈 한동훈 장관하고 그 녹취록 있잖아. 그렇죠. 이동재 예. 무죄 받았잖아. 예. 근데 채널 A를 압수했잖아. 그러면 이게 언론 단체들 너 그 언론 자유가 중요하면 그때는 왜 반대 성명 안 했냐고. 왜 채널 A 압수한 걸 가만히 있었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선택적으로 반발하는 거죠.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면 보수 진보 불문하고 압수액을 반대해야 되잖아. 네. 근데 보수 쪽에 사장할 때는 MBC 안내해주고 채널 A는 찬성하고 지금 갑자기 좌파 쪽이니까 탄압이다. 이게 바로 저는 일관성이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김의겸이가 아직도 국회의원 합니까?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하고 하면은 맨날 깨지기만 하던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게 그 방송에 라디오 나갔거든. 김현정. 네. 그래서 근데 면책 특권도 아니고요. 어허. 아마 근데 그 한동훈 지지 단체에서 고발할 겁니다. 한동훈이가 이제 개인적 감정으로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조정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 MBC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이 보고 이제 그 안경을 쓴 깡패다. 안경을 쓴 깡패. 뿔테 안경. 깡패다. 이거는 이게 모욕죄입니다. 우리 판례가요. 뭐 명예훼손은 이제 사실을 적시하니까 위법이 조각될 수가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하면. 근데 모욕은 욕하는 거잖아. 이건 공익하고 아무 관계 없죠. 모욕은 이게 무조건 처벌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저는 한동훈 보고 이게 뿔테 쓴 안경 쓴 깡패라는 것도 모욕이고 그다음에 배후에서 압수액을 조정했다. 사적 감정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다. 네. 이렇게 그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장해찬이가 잘 해놨더라고. 장해찬이가 이제 그 김의겸을 보고 양아치라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깡패한테 물어보니까 깡패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양아치대. 그럼요. 자기들은 이게 격이 다르다 보는 거죠. 그럼요. 예. 제가 이제 그 김의겸을 보고 양아치다 하면 또 고소합니다. 모욕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장해찬이 글만 읽어주는 거죠. 장해찬이가 이게 왜 김의겸이가 양아치냐 네 가지를 적어놨더라고. 첫째는 이제 그 청와대 관사 재테크. 그래가지고 이게 흑석동에 부동산 투기한 거 있잖아. 이게 양아치다. 그다음에 EU 대사 발언을 왜곡했잖아. 이거는 사과했잖아. 네. 이게 양아치다.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이것도 이게 양아치다. 마지막으로 이게 고양이 너 칠곡 외가이라더니 어떻게 군산에서 기곡하느냐. 이것도 이게 양아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양아치스럽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 깡패 조폭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양아치죠. 예. 또 그 양아치하고 그 조폭들은 좀 노는 것도 다르죠. 예. 이게 양아치들은 그냥 삥이나 뜯고 저 바람잡이나 하고 그래요. 옳게 싸우지를 못하거든. 대표적으로 이게 저는 양아치스러운 게 그 김의겸이하고 예. 거의 막상막하 또 하나 있죠. 안민석이. 김의겸과 안민석인데 예. 둘 다 저는 이게 영장이
청구될 것 같아요. 아하. 안민석이는 특히. 그래요? 지금 이게 기소 의견은 다 올라왔는데 혐의가 워낙 크잖아. 독일 검찰한테 확인해 봤더니 최순실이 제사 추적하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국민한테 엄청난 사기입니다. 독일 경찰이 진짜 어이가 없었겠어요. 아니 이거야 옛날에 정봉주도 그 BBK 때문에 구속됐잖아. 1년요. 맞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예. 저는 안민석이는 거의 뭐 이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 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또 국회가 설명해야지.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되잖아. 표결을. 그다음에 김의겸이도요. 청담동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청담동에 첼리스트 최하시 있잖아. 예. 그 동가하는 남자가 그 녹음해가 폭로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동가하는 남자가 이모 씨인데 인터넷 댓글 썼더니요. 댓글 쓴 사람 10몇 명을 소송을 했더라고. 그 사건이 저한테 왔어요. 어허. 그냥 시옷 쌍기역 썼더니 모욕죄라고 300만 원씩 내놔라고 소송했더라고. 시옷하고 쌍기역 썼더니. 어허. 예. 그럼 SS 뭐 지지 이런 거 쓰든지 시옷하고 쌍기역이 뭔데? 네. 아니 옛날에 이준석이는 안철수 보고 비업 시옷이라고 썼거든. 비업 시옷. 네네. 따라서 이게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이게 그 동거남이 막 온갖 소송 벌이고 지금 이게 시끄러운데. 근데 그걸 김의겸이가 사과도 안 하잖아요. 허위 사실인데. 예. 그렇게 명백한 허위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때 그 이세창 그 모텔에 CCTV가 다 밝혀졌잖아요. 이거 김의겸 이게 저는 이걸 영장 치된다 보거든요. 이거 이 정도 이게 가짜 뉴스면 심각하잖아. 나라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안민석, 김의겸 이런 게 거짓말 제조기, 양아치 이런 자들은 빨리 이게 영장을 재청구해서 네. 국회에서 그 표결에 붙여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갈까요? 예. 그 아까 제가 이제 고성국의 판에서 그 하면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그래서 먼저 짧게 한 말씀 듣긴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노조의 불법 집회에 대한 이 경찰의 대응 이게 사실은요. 지난 16, 17일 불법 노숙 민폐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문재인 때 하듯이 대처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 국민적 질타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어제 그 연합뉴스 TV 나가서요. 네네. 이재명이한테 제가 직격탄을 질문을 날렸죠. 네. 이재명이한테 연합뉴스 TV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네. 그때 그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그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됐다. 경찰이 이제 그 플라스틱 경찰봉 있잖아요. 네네. 이걸로 이제 그 머리 때려가지고 진압했다고. 저 광양에서. 예, 광양에 예. 7m 높이 막루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됐다. 네. 이렇게 이재명이 떠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재명 대표, 지금 이게 그 노조원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가 7m 막루를 불법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그 정글도 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쇠파이프 휘둘러 가지고 몇 명의 경찰에게 부상을 가하고, 이런 이게 야만이야. 아니면 이걸 진압한 경찰이 야만이냐? 어느 게 야만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서 네. 너 이재명 너 아들에게 군대에서 편안하게 병원에서 다 그 있었지는 일병하고 상병을 다 병원에서 꾀병으로 저는 있었다 봐요. 근데 만약에 너 아들이 경찰 의경이나 옛날에 경찰인데 진압한다면 그래도 이게 너 그만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불법을 진압하다 다친 경찰이 몇 명입니까? 아니 저쪽은 쇠파이프 들고 정글도를 휘두르는데 플라스틱 경찰봉 총을 쏴도 되는데 총을 쏴도 근데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진압한 게 이게 무슨 과잉이냐 말이죠. 밑에는 에어 매트리스까지 깔아놓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다칠까봐 떨어져서.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제가 방송마다 하는 게요. 네. 자꾸 이거는 사후의 상황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위급한 상황 당시를 기준해 가지고 그렇지. 이게 그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당장 이놈이 쇠파이프를 놓고 칼을 밑에 놓다 해서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칼을 들고 덤빌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따라서 이게 진압할 때 그 당시에 칼을 휘두르지 않고 놨다 해서
무조건 이게 과잉 진압이 아니다. 언제든지 칼 들고 또 찌를 수도 있고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찰 다루는 미국 드라마들 있잖아요. 예. 보면 이제 경찰이 이제 칼 들고 위협하거나 이런 총 들고 위협하는 사람한테 잘 설득을 해서 놓는 순간 덮쳐요. 그럼요. 아예 이 사람이 그냥 총을 자신의 의지로 놨다, 칼을 놨다고 해서 그럼 이제 가서 차 한잔 합시다가 아니야. 그럼 언제 다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압을 해놓는다니까. 그럼요. 네. 그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 말은 그때 시두르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과잉을 하는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경찰도 자기 목숨이 소중한 거예요. 언제 이놈이 갑자기 쇠파이프 들고 또 휘두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진압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뭐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부상 정도인데 아니 저는 이걸 과잉이라는 이재명이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네가 한번 그러면 진압해봐라 말이야. 그 경찰도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아들이고 타겟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거는 누가 뭐래도 불법을 한 누가 막루 쌓고 올라가 데모하고 뭐 집회하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칼 휘두르고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네. 오히려 앞으로는요. 네.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뭐 요즘 경찰이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뭐 하긴 하던데 네. 이번에 민노총 집회도 분향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분향소를. 네. 그게 자기들이 자살 방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대낮에 여러 사람 다 보는데 분신 자살이 가능합니까? 누가 한 명이 달려들어가 덮치버리면 분신 자살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자기들이 다 쳐다보고 방치하고 있었잖아. 그 방조범 아닙니까? 신나를 뿌렸다는데 예. 신나만으로는 자연 발화는 안 돼요. 예. 하여튼 라이트하건 성냥이건 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을 수는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그건 못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놓고 분향소를 불법으로 설치한다. 이거를 경찰이 철거하려니까 달려들어가게 막다가 또 몇 명이 체포되고 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제는 우리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면 네. 법질서가 무너지고 법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저는 경찰이 바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민노총 야간 집회는 꼬리 내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찰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하면 좌파들도 꼬리를 깨갱 내리면서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이 건폭과의 전쟁도 사실 수십 년 악습과 그 관행과 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가능할까? 또는 뭐 며칠 저러다 말겠지? 근데 딱 법과 원칙을 세워서 100일 동안 딱 밀어붙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일 동안 그러니까 100일 만에 30년 악폐를 청산해 버린 거거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게 법치, 예. 정의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법치에서 리콴유. 예. 싱가포르 1인당 소득이 7만 불입니다. 네. 리콴유가 1인당 소득이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강제로 독립당한 쫓겨난 나라가 싱가포르 아닙니까? 예, 예. 그 나라를 7만 불의 선진국으로 만들고 싱가포르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네. 모든 자유는 질서 안에서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방종입니다. 존재할 수 없다. 싱가포르도 민주국가입니다. 네. 이 말은 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 아무도 뭘 안 해요. 네. 다만 법을 정해놓고 법을 어겼을 때 엄격하게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히 뭐 쓰레기를 버린다? 길거리에 오줌을 넣는다? 그것도 잘못하면 퇴형 맞는데 뭐 퇴형을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선진 법치국가 되잖아요. 네. 앞으로 저는 우리가 조금만 법 집행을 원칙대로 단호하게 하면 네. 아마 우리도 법 질서가 수립될 것이다. 좌파들이 네. 꼬리 내린다 보여.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이 성관이가 감사원 감사실 갖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우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법리적으로는요. 예.
이제 그 뭐 헌법 조문은 추상적이잖아요. 네. 뭐 헌법의 독립기관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정치적 싸움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네. 이 법이 옳든 틀리든 일단은 이 구체적인 법부터 따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이 헌법 정신에 반하면 뭐 위헌 심사를 하든지 고치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법이 어떻게 돼 있냐를 먼저 이게 봐야 봐야지. 된다. 예. 뭐 헌법은 원래 추상적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감사는 감사원법이 제일 특별법이죠. 그렇죠. 예. 감사원법. 감사원법에 보면 딱 이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명확하게. 네. 감사원법에 모든 이제 그 국가기관 있잖아요. 네. 다 이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딱 이게 못하는 걸 세 가지를 정해놨죠. 세 가지만 빼곤 다 한다. 감사원법 이거네요. 27조에 세 가지 빼고는 못한다. 세 가지 못한다 했어요. 바로 이제 국회, 국회, 그다음에 법원, 법원, 헌재 헌재.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1항에 모든 국가에 할 수 있는데 감사원법에 근데 못하는 게 세 개다. 세 개다. 거기에 선관위가 있습니까?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감사원법이 잘못됐으면 아니 선관위에서 법을 개정해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를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해야지. 저는 현재 존재하는 감사에 관한 직접적인 감사원법에는 세 개 기관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명시돼 있다. 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놈들이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을 들고 와. 국가공무원법이 직접적인 감사에 관한 법은 아닌데 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선관위 직원들의 인사가 잘못됐다. 선관위 직원들의 인사 감사는 사무총장이 한다. 이런 데 구절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인사 감사고 총장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처럼 총장이나 처장이 연루되면 누가 한다는 것도 없고 그거는 이제 인사 감사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이제 그 직접적인 법 조항은 아니고 결국 이게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원칙이다. 예. 이게 법이라는 거죠.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가 계속 거부를 하면 감사원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또 강제 수사권은 또 없잖아요. 감사원이. 그게 아까 24조입니다. 4조 감사원법.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감사방해죄 있잖아요. 감사방해죄. 감사 방해죄가 있죠. 뭐 1년 이하 형이지만 예.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예. 이번에 그 원래는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타이거 팀이라고 있거든. 최정예 팀입니다. 네. 타이거 뭐 호랑이가 아니고 네. 아주 이게 뛰어난 최정예 감사관 팀 있잖아. 네. 거기에 투입하려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가 볼 때 이게 야 유병호 감사원 타이거 팀 겁나는 거죠. 그 우리 이거 안 받는다. 대신에 전현희 저거는 우리 페이거든. 전현희 저 여자 지금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저하고 우리 전수조사 저거 받겠다. 예. 아니 너 선관위들 독립된 기관이면 왜 권익위 조사를 왜 받아? 그 너그 편 아니야. 전현희는 예.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전현희는 받고 유병호 감사원 안 받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는 논리고요. 예. 아마 이제 감사방해죄로 고발할 겁니다. 지금 이게 감사원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네. 제가 취재해 보니까 네. 이번에 헌법과 법률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선관위한테 확실하게. 지금 이게 딱 법에 뭐 선관위는 빠지거든요. 딱 세 개만 돼 있고. 네. 따라서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저는 감사원도 원칙대로 감사방해죄로 고소하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이제 그동안은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고 사무총장이 장관급으로 이제 상근하면서 사실상 다 했기 때문에 선관위 문제가 되면 사무총장한테 1차 그 비판이 가고 국회에서 불러도 사무총장을 불러서 질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지금 그만둔 상태에서 노태하기가 선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서서 감사 거부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태하기한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사퇴하라고 할 게 아니에요. 감사 거부죄를 물어서 고소를 해야 돼. 그럼요. 예. 고소해야죠. 예. 지금 할 그게 겁니다. 대법관이라고 고소 면제 대상인가? 아 그럼요. 예. 고소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수사 의뢰는 현재까지 4명이 돼 있는데 네. 제일 황당한 게 그 송봉섭 네. 이분이 그 사무차장이잖아요. 예. 제가 저번 주에 그 심사위원을 들어가서 국방부에 신범철 차관이 저하고 친한 친구잖아요. 예. 예. 근데
심사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국방부에 그 도서를 냈잖아요. 어허. 도서를 읽어보고 이게 항목별로 점수를 좀 매겨달라. 그러면 이게 어느 도서를 반입할 거 아닙니까? 아하.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두 권 안 읽은 책이 있더라고. 그 심사하면 읽어봐야 되잖아. 그래요. 와, 덕분에 저 심사비 30만 원 받고 책을 또 덕분에 읽어봐야 되잖아. 대충이라도. 예. 그래서 심사를 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주는 거죠. 아하. 예. 이 점수를 안 매기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송봉섭이는요. 어허. 심사위원들이 공란으로 다 공란으로 넘겼다니까. 점수를 너가 마음대로 적으라고 공란으로. 백지수표 주듯이. 예. 순위만 10명 순위만 해놨고 점수를 너가 알아서 조작이 열하고. 따라서 이게 이번에 그 수사 의뢰 4명 있잖아요. 예. 특히 김정규라고 경남의 총무과장 자식이 있거든. 김정규. 여기는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좀 동일해. 점수가 다 똑같아. 아하. 심사위원이 그게 로또 복권 확률보다 어렵죠. 따라서 저는 세 부류를 구속해야 된다. 네. 첫째, 심사위원부터 다 구속해. 아하. 공란으로 주면 이거 업무방해 아닙니까? 공무집행방해. 예. 공란으로. 직무도 안 했지만 점수가 똑같으면 예. 심사위원부터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인사 실무자들 자기들이 점수를 대신 적었을 거라고. 아하. 인사 실무자들 처벌하고 그 다음에 배후에 주도한 박찬진이 사무총장인데 이자에게 딸을 지가 직접 추천했더라고. 딸을. 예. 따라서 이제 그 세 부류 즉 배우의 실세 부모들 형제들 찬스 예. 이자들 주범들 그다음에 인사 실무자들도 안타깝지만 처벌해야 됩니다. 거기 놀아놨으니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외부 위원들까지도 네. 심사위원들까지도 저는 이제 다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갈까요? 지금 이게 그 선관위가요. 예. 저는 이제 문제인 게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편파적이냐 하면 저는 제일 문제가 이게 그 대법관이 겸직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이게 꼭 바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자기들이 헌법에 독립기관이라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럼 사법부로부터 독립되잖아. 근데 대법관이 겸직을 하는 자체가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문제고. 예. 특히 문제는 이게 대법관이 겸직하는데 전부 재판을 다 합니다. 이 말은 이게 대법관이 자기 재판 때문에 엄청나게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사무를 신경 쓸 수가 없잖아. 맞아요. 예. 이것도 이게 문제인데. 그게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지방선관위원장은 또 그 동네 판사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 제가 이제 친한 동생이 네. 부장판사인데 예. 충청도에 저 어디라고 안 밝혀요. 충청도 서산. 음. 판사로 서산에도 여러 명 있으니까 판사로 갔는데 예. 자기가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됐는데 가자마자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판사님 도장을 우리한테 좀 맡겨주세요. 그게 보통 맡겠다는 거야. 아하. 근데 이 친구는 엄청난 보수거든. 네. 고성국 TV를 한 번도 안 뺐다 봅니다. 이 판사가. 거기 야 도장을 왜 맡겨? 아니 판사님한테 인사 좀 많이. 아니 반갑습니다. 도장을 이렇게 내가 다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결제를 내가 찍어야지. 도장을 내 도장을 맡기나면 너 마음대로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이제까지 모든 데 관행이 그런데 왜 판사님만 유별나게 까칠하게 구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저는 잘못된 관행이다. 앞으로 이게 제대로 좀 그 법원으로부터 독립 있잖아. 이것도 예. 이게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네. 사무총장 외부에서 가야 돼요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자기들이 지금끼리 하겠다니까. 짬짬이 하는 것들 다시 뽑아 놔봤자 똑같지.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그거는 뭐 자기들도 개혁해서 하는데 네. 완전히 저는 선관위 구조를요. 오히려 이제 위원장을 상임을 하고요. 대법관이 겸직하는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그 총장도 외부에서 오고요. 뭔가 이게 제대로 이걸 뜯어고쳐야 된다. 네. 완전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아무도 견제를 안 하니까 선관위가 완전히 썩어 빠진 거죠. 썩어서 이게 구린내가 진동하는 거죠.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이번에 완전히 선관위 황골탈 때 뜯어 고쳐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명수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게 몇 달 남았어요? 김명수 집에. 9월입니다. 9월. 근데 이거 그냥 집에 보내서 돼요? 큰 집으로 보내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김명수가 네. 아마 이제 그 이번에 대법관을 2명을 이번에 그 박정화 전에 김태우 수사관 할 때 했잖아요. 네, 예. 조재현 네. 2명이 논의건데 그 2명을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김명수가 2명 추천하는데 만약에 그 이제까지는 이게 추천한 대로 따랐잖아요. 네.
이게 달라진 게 한도 없어요. 우리 헌정사상. 그런데 진짜 이게 이번에 심각한 게 지금 우리 대법원장 포함해가 대법관이 14명입니다.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중에 6명이 우리법연구회나 특정생명. 야, 14명 중에 6명이 한 서클이단 말이에요. 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번에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 그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형식은 10명이에요. 10명이 이제 대법관 후보자를 막 뽑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10명 중에 당연직 뭐 예를 들어 변협회장, 그다음에 법학교수회장, 로스쿨 회장,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런 데 당연직 6명 빼고 나면 이제 4명을 위촉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4명 위촉도 김명수 권한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 4명이 보니까 내일 신문 문지는 내일 신문 사장 뭐 황성광 의정부 지법 부장판사 뭐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명수가 4명을 위촉하잖아. 예. 근데 문제는 당연직에도 김명수 밑에 법원행정차장 김상환 그다음에 선임 대법관 나이 제일 많은 2명이 당연직이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2명이 추천위원이고 네. 거기다가 4명을 김명수가 위촉하니까 6명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게 의미가 없어. 10명 중에 6명. 예, 김명수가 100% 영향하는 게 그러네요. 예. 이래놓고 이게 김명수가 이번에 8명을 이제 뽑았는데 제가 명단 보니까 야, 이 자들이 머리 쓴 게 네. 2명이잖아. 한 명만 우리 확실하게 묵자. 뭐 한 자리를 뺏기더라도 윤석열 아하. 한 명은 우리법 연구회를 하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여성이 3명이야. 8명 중에 남자 5, 여성 3명이잖아. 여성 3명을 말도 안 되게 좌파로 다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여자 1명은 임명되겠지. 둘 중에 한 명은 여자가 될 그렇지.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게 여성 3명을 진짜 좌파 중에 좌파로 딱 3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나머지 다 빼고. 네. 제일 심한 여성이 정개선이라고 있어요. 정개선? 겨이. 겨이. 개가 아니고 도구가 아니고 개딸할 때 개 안 말고. 개가 아니고 겨이. 겨이. 정개선. 이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운동권이죠. 서울대를 되게 매일 그 데모할 때 담배 피우면서 여잔데 운동을 많이 데모할 때 우리법연구회 회장 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장인데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운동권 출신 정계선 이걸 이게 추천했다? 이게 김명수 이걸 추천하면 저는 최악이라 봅니다. 8명 중에 2명 추천하거든요. 최악 정계선 그럼 문재인 때라면은 이 전개선인지 뭔지를 추천했겠네. 하면 무조건 문재인이가 먼저 하라고 했겠지. 예, 하라고 했겠지. 운동권의 대부니까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야. 예. 정계선. 그 다음에 여성 3명이 다 심각한 게 또 여성이 신숙희라고 있어요. 신숙희. 이 자는 젠더법 연구회 회장이야. 완전히 진보단체 있잖아요. 그 젠더, 예. 동성연애 이런 거 있잖아요. 성문제. 네네. 회원이 한 판사들 한 800대예요. 신숙희. 진짜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젠더법 연구회 회장 출신. 그러니까 이자가 추천해도 문제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여자 3명이 냈잖아. 한 명도 황당합니다. 바로 근데 그 박순영이라고 있어요. 여자가. 이 사람에게 노조. 네. 노동법 전문. 노동법. 노조 편. 전라도 해남 출신이에요. 전라도의 중에 좌파 중에 좌파 노동 운동. 이렇게 3명을 말도 안 되는 여성만 남자는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예. 추천하면 돼. 근데 여성은 3명 다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하니까 최하 이 중에 1명은 여성을 하겠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 지킨다. 자기들 지금 6명 있으니까 7명 되잖아. 그럼 과반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야. 저는 이 여성 3명 중에 네. 누가 올라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초유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지금 이게 대통령실은 벌써 이게 거부권 행사할 때 어떻게 되는가? 네. 법률 검토를 들어갔고 네. 제가 근데 TV조선 제가 인터뷰됐어요. 라디오에. 이거는 대법원장의 재청권보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하는 거다. 그렇죠. 임명권이다. 예. 따라서 이게 뭐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명수가 재청할 수 있으니까 재청만 해놓으라 그래. 그 대법관 안 되잖아. 그 재청한 상태로 그냥 있으라 그러라고. 재청권을 그렇게 강조할 거면. 근데 문제는요. 예. 하루에 대법원에 700건이 옵니다. 예. 하루에 700건이 와. 사건이. 예. 예. 근데 2명이 김명수가 이상한 재청해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김명수가 물러날 때까지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다음에 후임 대법원장을 뽑아요. 청문회하고 하다 보면 몇 달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후임 대법원장이 다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법관을 또 추천하면 내년 넘어갑니다. 내년으로. 예. 근데 대법원의 그 재판 공백을 어떻게 하냐면 특히 구속사건은 4개월 내에 끝내야 되잖아. 네. 이것도 이게 앞으로 심각한 그래서 김명수가 제대로 이게 저는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아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니까 조율해서 이게 그 추천해야 된다. 저는 가장 적임자는 우리 서울고등법원의 서경환 판사 또는 엄상필 판사 이런 분에게 우리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실력도 있고 최고고 예. 이런 게 제대로 저는 추천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명수 사법부에서 형사사건, 민사사건이 2배, 3배씩 이게 쌓이고 있어요. 대법원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 김명수 좌파 사법부가 좀 식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쌓여가지고 대법관 제대로 못 뽑고 해갖고서 일속에 파묻혀서 거의 이 비명지를 정도로 식겁해야 상고법원이라도 만들든지 뭐 대책이 나오는 거지.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보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 예. 근데 뭐 지금 이게 보통 일반적인 법조계 여론은요. 네. 김명수가 근데 그 겁이 좀 많아요. 김명수가 겁이 많습니다. 이 말이 이게 지은 죄가 많다 보니 그 겁 많게 생겼. 그래서 아마 김명수가 대통령실과 타협을 시도할 것이다. 내가 여기 그 대통령실이 원하는 사람 추천해 줄 테니까 내가 퇴임하더라도 안전을 좀 보장해달라. 수사 좀 말고 안전을 보장해달라. 내 교수 안 가게 해달라. 이런 식의 타협이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뭐 모르지. 뭐.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얘 봐줘 안 봐줘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지도 않고. 지금 법조계 주위의 시각은 김명수가 이제 꼬리 내리면서 겁도 많고 아마 이게 딜하지 않을까. 자기 사법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누굴 제청하는지 한번 봐야 되고 진짜 아까 제가 말한 이 여성 있잖아요. 예. 이 중에 한 명이 포함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들을까요? 예. 제가 이번 주에 방송에서 몇 번 한 이야기인데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법 있잖아요. 그 우리 그 춘추 전국시대 저 진짜 이게 한비자 마키아벨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종편이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비자가 이제 그 춘추 전국시대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이 강한 나라도 없고 영혼이 약한 나라도 없다. 봉법자 강, 봉법자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해지면 즉 국가 나라가 강해지고 봉법자 약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 야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법을 지키고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지고 네. 그게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우리 그 나라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걸 뭐라고 지어볼까 하면 제가 고민하다가 네. 현재 그 상식적 자유민주법치국가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상식적인 자유민주법치국가 이런 나라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게 좀 길지만 다 들어갔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 자유, 민주, 법치 이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가 저는 이게 돼야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밑에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또 우리 이번에 장관 된 박민식 보훈부 장관 전부 이게 저 보훈 쪽에도 좌파들 판칩니다. 예. 판칩니다. 이런 게 장관들이 열심히 지금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자유민주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박민식 장관 정말 박수 한번 치주고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게 진짜 지지를 해주고 좌파들과 싸운다. 그러면 이게 좌파들은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별거 아니다. 좌파들에게 충분히 저는 무서워할 것도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마지막 드립니다. 누구한테 박수 쳐주자 그랬어요? 3명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박수 대통령까지 칩시다. 박수 치지. 완전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네. 예,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